안녕하세요. 주클래스의 추추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3월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3월 초에 조금 이것저것 일들을 세팅하느라고 좀 바쁘게 지냈고, 그러다가 이 활동도 잊지 않으려고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재미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달 전쯤에 한국영화 촬영감독 조합에게 덴마크 국립영화학교 촬영과 친구들로부터 메일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덴마크 국립영화학교 친구들이 CGK 촬영감독님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다, 3월에 만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었고, 그래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메일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쪽 친구들이 우리 CGK 촬영감독님들한테 우리는 이런 것들이 궁금해 라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왔는데, 제가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보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결국은 촬영 감독들한테 촬영 감독으로서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해석했으며 그걸 시각화했는지 그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딱 읽은 순간에 한 20 몇 년 전에 저로 돌아가서 저도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촬영 감독은 도대체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했을까? 어떤 장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찍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재미난 건 20년이 지나도 혹은 앞으로도 이 질문은 진짜 변하지 않는 질문이겠구나. AI 시대 속에서도 이 질문은 계속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클래스의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생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촬영 감독으로서 컨셉을, 혹은 촬영 감독이 아니더라도 어떤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컨셉을 어떻게 잡고 그걸 시각화 시키는지, 그 과정의 방법을 조금이나마 공유시켜 드리려고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오늘은 그에 맞게 좀 짧은 컨텐츠가 있어서 그 내용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영상을 한 번씩 꼭 보고 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서 이 PPT를 들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검색에 캐논 마스터즈 영상이라고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러면 PPT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바뀌어 있죠. 이제 그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자, 캐논 마스터즈 비디오 그래프 오브 라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작품은 촬영 감독으로 참여하진 않았고, 그냥 연출 혹은 그냥 총괄적인 그냥 크리에이터로서 하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촬영 감독으로서의 의견도 있고, 감독으로서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거 영역에 구분 없이 그냥 창작자로서 생각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과정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연출로 좀 참여한 작품이긴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 그 영상의 목적이 뭔지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마스터즈에 되게 대문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마스터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캐논 마스터즈 행사는 뭐냐면, 캐논에서 그 사진이나 영상 업계에 진짜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 실력 있는 분들을 마스터들로 선정해서 그분들의 가치를 캐논이 서포트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되게 크게 다가왔었고,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저희 생각은 마스터즈의 의미를 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 마스터즈를 검색하게 되면 골프 이미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골프 선수들, 무슨 골프 행사 마스터즈 이런 것만 나오는데, 어쨌든 어원적 의미를 따져봐서 저 마스터즈는 무슨 뜻일까? 그게 저는 사실 그렇게부터 아이디어들을 좀 처음에 많이 도움을 받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오브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또 저렇게 정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어떤 목적으로, 아니면 혹은 어디로 나의 영상이 가게 하려고 하는지 그 기준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나치판 같은 게 저는 저런 제목 혹은 로그라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생각을 한 게 그래프 오브 라이트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마스터즈들이라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마스터들이잖아요. 그건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라고 했을 땐 결국은 사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기가 결국은 동영상 카메라가 되었고 그게 이제 시네마 카메라까지 온 부분인데 이 마스터들의 근본적인 속성을 다시 따지고 보면 결국은 포토그래피라는 단어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포토그래피는 뭐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포토는 빛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래피는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빛으로 그리는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분들이 마스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원론적인 속성에 접근을 하다 보니 이번 작품은 블랙 앤 화이트로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카피라이트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같은 곳을 보지만 우린 특별함을 만든다. 이 문장으로 제가 좀 시작을 했고요. 이런 문장을 만들 때 요즘은 AI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AI를 카피한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주고 그들이 답을 하면 저의 또 다른 창작으로 언어들이 정립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AI가. 창작 활동에 조금씩 많이들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 밑에 보이는 순간의 빛으로 특별함을 만든다가 이제 최종적인 그 광고 카피 문구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침판을 잘 지었고 이걸 좀 시각화시키면 이런 컨셉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이스라고 이제 공간이라는 게 있으면 마스터들이 본인의 그 본질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카메라 기술을 활용해서 혹은 그 전에 카메라 기술 이전에 본인의 색깔로 세상을 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해서 그분들이 바라본 어떤 특별함을 제가 캐치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PT를 이제 준비하면서 혹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분위기가 있었는 공간을 찾아야 됐었고 그 분위기라고 하면 뎁스, 깊이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던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레퍼런스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카이 지엘이라고 그 독일 사진 작가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검색해서 찾았고 근데 이런 사진을 레퍼런스로 기준을 둔 건 이유는 뭐냐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마스터들은 결국은 빛으로 생긴 현상을 포착해서 그걸 카메라를 가지고 묘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컬러가 나오기 전의 상태인 이 명암으로 가지고 이 공간 속을 돌아다니면서 표현하면 마스터라는 캐릭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나 짰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카메라가 놓여져 있고 이제 그 아까 처음 보였던 그런 가상의 스페이스 공간에 마스터들이 한 명씩 들어오고 카메라를 짚어서 그 마스터들이 그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셔터를 누르면 결국은 그런 행위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결국은 마스터들이 보는 그런 특별함들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선정된 마스터 분들인데 영광이었어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2회차에 찍었는데 한날 한시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만났다는 건 진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영호 작가님, 임재천 작가님, 이종렬 작가님, 안주영 작가님, 김우현 감독님, 최은만 감독님, 신우석 감독님, 홍정표 감독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이 PPT 안에 이분도 다 컬러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 발표를 하거나 누군가한테 내 생각을 전해줄 때는 이런 식으로 톤 매핑을 좀 톤 매칭을 시키는 게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디서 찍을 거냐 이제 계속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러다가 마스터들의 본질인 블랙 앤 화이트라는 컨셉처럼 저는 공간도 그 건축의 공간도 그 가장 기본이 잘 드러나는 노출 콘크리트 공간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새롭게 인테리어나 외형적으로 포장이 되기 전인 가장 그냥 건물 그 자체에 의미를 둔 건물들을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노출 콘크리트라는 공법이고 그 사이에 그 건물에서 만들어지는 빛과 그림자를 포착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공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게 이제 그 트리비움이라는 이 공간이에요. 이게 사실은 보면 이제 메인 사진 스팟인데, 이 트리비움이라는 공간도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에 있고, 되게 그 공간을 되게 멋스럽게 잘 건축을 해 놓으신 분들이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이타미준의 바다라는 작품 때문에 진짜 영향을 제가 좋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개인적으로 좀 열심히 했던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가치를 이제서야 저도 이제 인정받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멋진 건축을 지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타미준의 바다를 보셨고, 그분들의 가치를 또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 공간을 협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덕분에 저희도 여기서 되게 멋있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헌팅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촬영 감독하고 이렇게 연출이 조금 이렇게 같다, 혹은 이렇게 어떤 촬영 감독이 프로덕션을 준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디테일의 정교함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대에 맞춰서 공간을 돌아다닌 사진들을 찍은 거고요. 지금 사실은 이 영상들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컨셉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공간을 받고 이 공간의 매력을 가장 잘 보이는 시간대를 찾아서 그거대로 이제 스케줄을 짰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갔어요. 이날은 이제 오후에 도착해서 저녁까지의 빛을 관찰했다면, 다른 날 또 방문해서 9시부터 12시 정도까지 제가 이 공간에 있으면서 오전 시간대에 빛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했고, 그거에 맞춰 스케줄을 짰기 때문에 제가 레퍼런스 가서 이 헌팅 때 찍은 사진을 기준으로 누구는 어디서 찍어야 되며 누구는 몇 시에 찍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스케줄을 잘 짰습니다. 그래서 재미나게 공간을 짰고요. 그래서 그 뒤는 너무 개인 정보가 많다 보니까 오픈하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초반에 말씀드렸던 창작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컨셉을 잡고 어떻게 찍는지, 비주얼로 시각화하는지, 그거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고, 김우영 감독님하고 좀 재미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찍기 전에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좀 이 PPT를 좀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감독님 보시더니, 아니 어떻게 이 레퍼런스랑 결과물이 똑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헌팅 왔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찍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좀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때 이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프리 활동 때 조금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창작해서 기준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결과물이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PPT 내용이 디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요거 정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짜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안주영 작가님은 1층 요가룸에서 찍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메모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종렬 작가님은 여기서 찍어야겠다. 그리고 최은만 감독님은 여기서 찍어야겠다. 그리고 홍정평 감독님은 옥상에서 찍어야겠다. 그리고 강영호 작가님은 여기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으신 사진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저 커튼을 활용해서 춤을 추는 모습을 찍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가장 키포인트죠, 임재천 작가님. 제가 개인적으로 임재천 작가님의 좀 팬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발견이라는 프로젝트로 활동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풍경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시고요. 근데 그 풍경의 앵글에 대한 그런 컴포지션 뿐만 아니라 색감이 너무 한국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컨텐츠들이 색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임재천 작가님 사진을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색이 다양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980년대 한국 영화들을 보시면 색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저는 천하라고 2015년도에 찍은 이제 영화가 있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찍은 어떤 진짜 제주스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다가 임재천 작가님을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마주라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작가님이 찍었던 제주 사진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제가 따라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이 건물에 이제 쭉 구성된 공간 중에 저는 저 풍경은 임재천 작가님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석 감독님은 여기서 이 창작자이기 때문에 방이라는 공간을 좀 생각을 했고 여기서 찍었으면 좋겠다고 맨 마지막이 이제 김우현 감독님이었는데 좀 귀여움을 좀 선사해주고 싶었고 나름 테마는 빛을 따라다니면서 생기는 그림자를 찍는 소년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설명 안 드렸지만 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 PPT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덴마크 국립영화학교 친구들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했던 첫 번째 질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그 질문, 도대체 촬영 감독은, 영상 연출가들은, 혹은 어떤 크리에이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시각화하는지 그 중에 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PT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수업을 할 때 이런 기준을 잡는 일을 좀 많이 강조시키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하고 딥한 얘기는 항상 만났을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에 좀 시간이 됐을 때 이제 영화 작품 하나 들고 와서 조금 긴 버전의 디테일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논 마스터즈 영상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많이 보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만족도가 높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고,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블랙 앤 화이트의 멋진 그림들을 우리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였고, 마지막인 팁은 뭐냐면, 그런 블랙이 찐득한 그림들을 만들려고 하면 노출이 T 8, 11 나와야 된다.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얘기는 다음에 또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